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션 4의 개발 세 번째 논문을 발표하게 된 의료정보학과 신서정입니다. 지금 발표할 논문은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정보학과 박유람 교수님 연구실에서 2021년에 GME 메디컬 인포메틱스에 내신 논문으로 제목은 Evaluation of the Privacy Risk of Personal Health Identifier and Quasi-Identifiers in Distributed Research Network입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분산 연구망에는 OMOP-CDM, 센티넬, 피코르넷 등이 있고, OMOP-CDM은 히파를 적용해서 환자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는 직접 식별자를 제거했지만, 반복적인 재사용이나 연령, 지역 등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식별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등 개인정보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DRN의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정량화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DRN에 포함되어 있는 직접 식별자는 무엇이고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두 번째, 세이프 하버 폴리시를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비교, 세 번째, 리코드 카운트가 적은지 큰지에 따라 리코드 리스크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PHI는 환자의 성명, 이태원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등으로 TOP 목적, 그러니까 치료나 수납, 제공자의 운영 등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QI는 고유 식별자가 아니지만 다른 준식별자와 결합했을 때 개인 식별 정보가 되는 정보입니다. 미국 내 개인의 87%가 준식별자인 성씨, 생일, 우편번호 식별이 가능하다는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소스로는 OCDM의 샘플 데이터 세트인 심퍼프를 사용했습니다. 심퍼프는 합성한 의료보험 데이터이며 OCDM과 같이 히파 정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미싱이나 널값이 없는 12개 테이블을 사용했는데 16개의 PHI와 12개의 QI가 디텍트 되었습니다. 스터디 디자인입니다. 먼저 심퍼프 데이터셋으로부터 16개의 PHI와 7개의 QI로 구성된 리미티드 데이터셋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리미티드 데이터셋에 세이프 하버 폴리시를 적용한 세이프 하버 데이터셋을 제작합니다. 세이프 하버 폴리시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EU가 요구하는 정보보호 기준을 충족하도록 마련한 원칙입니다. 여기서 리미티드 데이터셋과 세이프 하버 데이터셋으로부터 미니멈 셀 사이즈와 프라이버시 리스크 갭 등을 구하여 세이프 하버 폴리시의 효과를 비교합니다. 본 연구는 실제 분석에 자주 사용되는 오몹 CDM 테이블 7개를 중심으로 만든 7가지 시나리오로 진행되었습니다. PHI의 16개 데이터셋은 오른쪽에 데모그래픽 베리어블 5개를 공통으로 하여서 다음과 같이 16개 PHI 베리어블을 조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7개의 QI 데이터셋은 6개의 PHI 베리어블과 5개의 데모그래픽 베리어블을 공통으로 하여서 다음과 같이 7개의 테이블별로 존재하는 PHI와 QI를 조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측정하는 매트릭스로는 미니멈 셀 사이즈와 프라이버시 리스크 갭이 이용되었습니다. 미니멈 셀 사이즈는 공통 속성을 가진 구별할 수 없는 기록 양식의 그룹인데 쉽게 말하면 특정 값으로 몇 명의 대상을 골라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는 한 명당 하나의 값밖에 없고 이때 미니멈 셀 사이즈는 1이 되고 이는 가장 프라이버시 디스클로저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번호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같은 우편번호를 갖는 사람의 수가 많을 것이고 프라이버시 디스클로저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리스크 갭은 데이터셋 A와 B 간의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 값을 통해 위험도 차이를 정량화할 수 있고 위험도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본 연구의 목표 중 1번, 2번 목표를 위한 메소드를 설명드렸습니다. 3번 목표를 위해서는 리미티드 데이터셋과 세이프 하버 데이터셋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다양한 리코드 카운트를 갖는 서브 데이터셋을 만들어 비교함으로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입니다. 테이블 2는 오버뷰인데요. 토탈 리코드와 각각의 샘플셋에 대해서 미니멈 셀 사이즈가 1인 경우, 즉
직접적 식별자가 되는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고 세이프 하버 폴리시 적용 후 해당 개수의 감소 정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7개 시나리오에서 여러 가지 베리어블 조합 간의 평균을 통해 봤을 때 세이프 하버 폴리시 적용 후 PHI와 QI 모두에서 그 갭이 양수, 즉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 결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PHI에 초점을 맞추고 토탈 데이터셋에서 변화를 정리한 표입니다. 각 행들은 PHI 베리어블들입니다. 미니멈 셀 사이즈가 1인 데이터의 비율이 가장 높은 변수는 데스데이트로 98%가 유니크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었고 데스데이트의 미니멈 사이즈 오브 더 리커밸런스 클래스의 값은 2로 이 뜻은 구별할 수 없었던 대상이 최대 2개였다는 것입니다. 세이프 하버 폴리시 적용 후에도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여전히 높았습니다. 컨디션 엔드 데이트는 4.5%의 가장 작은 미니멈 셀 사이즈 1 비율을 보였고 워낙 비율이 적어서 세이프 하버 폴리시 적용으로도 보안 향상률이 크진 않았지만 가장 큰 맥시멈 사이즈 오브 더 이커밸런스 클래스 값을 보였습니다. 2348인데요. 약 2000명의 대상이 구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데이 오브 벌스는 이미 세이프 하버 폴리시에서 사용하는 규칙이 적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PHI 변수에 대해서 서브 데이터 셋들의 리코드 카운트에 따라 리스크 변화를 관찰한 표입니다. 리스크 감소의 경향이 가장 컸던 변수는 샘플이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가 됨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달랐습니다. 다음은 QI 변수를 초점으로 하여서 토탈 데이터셋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미니멈 셀 사이즈가 하나일 때부터 20개일 때까지 7개의 시나리오에서 레코드 수 변화를 나타낸 플롯입니다. 리미티드 데이터셋에서 미니멈 셀 사이즈 오브 1의 비율은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99%, 최소 71%였던 반면 세이프 하버 데이터셋에서는 그 비율이 감소해서 최대 41%, 최소 0.7%였습니다. 다음은 QI 변수 초점으로 서브 데이터셋들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리미티드 데이터셋에서 가장 큰 미니멈 셀 사이즈 오브 1 비율을 보이는 시나리오는 데스였고 세이프 하버 데이터셋에서 가장 큰 미니멈 셀 사이즈 오브 1 비율을 보이는 시나리오는 다이그노시스였습니다. 그리고 갭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이는 시나리오는 디바이스 트리트먼트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샘플링 수가 커짐에 따라서 갭 평균이 증가함을, 즉 프라이버시 리스크 감소 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본 연구의 목표였던 DRN의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정량하기 위해 직접 식별자인 PHI와 QI를 알아보고 데이터셋에서 비율을 정리했습니다. 세이프 하버 정책을 적용하고 미니멈 셀 사이즈나 갭 등의 매트릭스를 통해 프라이버시 리스크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서브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리코드 카운트마다 프라이버시 리스크 변화 양상이 다르며 그러므로 랜덤 샘플링을 통해 동일한 수의 데이터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프라이버시 변화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접근법은 각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실제 데이터가 아닌 합성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 CDM의 모든 변수가 아닌 일부 변수를 사용했다는 점, 샘플 데이터의 타임스팬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컨트리뷰션으로는 첫째, CDM에서 객관적으로 측정된 PHI 및 QI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제공함으로써 DRN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구자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세트 식별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위험 변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DRN에 적합한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